오늘 하루 누가 내 이름 한번 불러줬나요? 아침에 눈 떴는데 전화도 없고 저녁이 될 때까지 내 이름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던 날. 그런 날 있으셨죠? 하루가 끝났는데 나 오늘 말 한마디라도 했나 싶을 때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는 건가? 근데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다들 그렇더라고요. 다만 말을 안 할 뿐이죠. 진짜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 사실조차 나중에야 깨달았을 때예요. 집에선 그냥 TV 소리만 웅대고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본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마트에 갔는데 계산할 때 직원이 물어요. 봉투 필요하세요? 그게 오늘 내가 처음 한 말이었어요. 아, 나 오늘 하루 종일 누구랑도 말 안 하고 살았구나. 그 순간 왜 그렇게 서럽던지요. 전화 올 데도 없고 문 앞에는 우편물도 하나 없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하루가 반복되면 진짜로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요즘은요.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아요. 허리는 아침마다 뻣뻣하고 무릎은 그냥 내 거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그냥 벌떡은 못 일어나요. 아이고 소리 내면서 일어나요. 근데 병원 가는 게 겁나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진짜로 아픈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돈 나갈까 봐 무서운 거예요. 이런저런 검사하고 나면 돈 몇만 원은 그냥 깨지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 또 약 받아야 되고 그 약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니까 더 부담이에요. 허리든 무릎이든 한 번에 낫질 않으니까요. 환자분 계속 오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은 쉽게 말하지만 그 계속 오라는 말이 나는 부담스러워요. 보험이요? 그땐 몰랐죠. 지금 와선 나이 많다고 안 받아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아요. 진통제 하나 사서 먹고 파스 붙이고 또 버티고. 이게요 진짜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병원에 못 가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돈 아끼겠다고.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근데 또 살아요. 살아야 하니까요. 이게 아픈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아픈 걸 미루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젠 국밥 한 그릇도 선뜻 못 사 먹겠어요. 며칠 전에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혼자 국밥집 앞에 멈췄는데 진짜 그냥 냄새만 맡고 돌아섰어요. 9,000원이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집에 와서 찬밥 데워서 김치 하나 꺼내놓고 먹으면서 괜히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 내가 이제는 국밥 한 그릇도 마음 먹고 못 사 먹는구나. 얼마 전에는 치과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전에 스케일링 예약했다가 못 갔었거든요. 전화 받자마자 망설이다가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말만 하고 끊었어요. 솔직히 가야죠. 이가 아프더라고요. 씹을 때 찌릿찌릿하면서 아파요. 근데 치과는 무섭잖아요. 치료도 무섭고 돈도 무서워요. 근데 이걸요 애들한테는 말도 못해요. 딸내미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괜찮아? 그 순간 이 말이 목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사실은 요즘 좀 빠듯해. 근데 그 말을 삼켰어요. 왜냐고요? 걔도 저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 키워야지 대출도 있고 맞벌이 하면서 겨우겨우 산다는데 내가 거기다가 엄마가 병원비가 없어서 치과를 못 간다. 그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냥 웃으면서 이랬죠. 엄마는 잘 지내. 넌 걱정 마.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속으론 그 말 꺼내고 싶어서 목구멍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결국 또 삼켰죠. 근데 말 한마디 못한 내가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엄마니까 말 못해요. 처음엔요, 진짜 나만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나만 이렇게 쓸쓸하고 불안하고 돈 걱정하고 그런 줄 알았죠. 근데요,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밥 먹으면서 옆에 앉은 할머니랑 얘기하다가 알았어요. 다 똑같더라고요. 말할 데가 없어. 병원은 무서워. 혼자 있다가 무슨 일 생길까봐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우리 다 말 안 하고 참고 살고 있었구나. 왜냐면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말하면 더 서러워질까봐. 괜히 민망할까봐 그냥 속으로 꾹꾹 눌러두고 사는 거죠. 그래서 더 외로운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든데 서로 각자 그냥 혼자서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제 나름대로 살아보는 법을 만들었어요.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 혼자 있어도 버티게 해주는 작은 습관들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예요. 달력에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예전에 만났던 친구, 오래 연락 안 했던 동창 이름을 달력에 하루씩 써놔요. 그리고 그 날짜가 되면 그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못 받으면 문자라도 남기고요. 이게 참 신기해요. 오늘 누구한테 연락할까?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덜 외로워져요. 두 번째입니다. 병원은 한 군데씩만 정해놓고 다녀요. 잘한다고 하는 병원들.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헷갈리고 돈도 더 들어요. 그냥 가까운 병원 하나씩만 딱 정해두고 거기만 꾸준히 가요. 그러면 병원에서도 단골로 알아봐주고 치료도 꾸준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몸에 이상이 생겨도 금방 알죠. 세 번째입니다. 저는요, 하루에 쓴 돈을 그냥 달력에 표시만 해요. 자세히 안 써도 돼요. 숫자 적는 것도 귀찮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5,000원만 썼으면 그럼 초록색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10,000원 넘게 쓴 건 노란색 동그라미, 30,000원 넘었다면 빨간색 동그라미를 그려요. 이렇게 색깔만 딱 보면 내가 요즘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적게 쓰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요. 괜히 빨간 동그라미가 많으면 좀 찔리고 그래서 쓸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입니다. 죽음 얘기 솔직히 무섭죠. 근데요. 그 얘기라고 해서 피하지만 말고 준비는 해두는 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요즘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라는 게 있어요. 어렵게 들리지만 그냥 내가 마지막에 어떤 치료까지는 받고 어떤 건 안 하겠다 그걸 미리 적어두는 거예요. 보건소나 동사무소 가면 천천히 알려줘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거 한 장 써놨다고.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요, 그걸 해두면 내 마지막을 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했다는 안심이 들어요. 남한테 폐도 덜 끼치고요. 혼자 사는 건 뭐 여전히 똑같아요. 아침에 말 걸 사람 없고 밥 먹을 때도 식탁은 늘 한 자리 비어 있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예전처럼 막 무섭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제는 내가 나한테 말을 걸어요. 오늘도 잘 버텼다. 내일은 좀 더 따뜻하게 살아보자. 누가 해주는 말보다 내가 나한테 해주는 말이 더 오래 마음에 남더라고요. 말 한마디지만 그게 속으로 천천히 위로처럼 스며들어요. 요즘은요.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연락하고 그날 쓴 돈도 한 번씩 눈으로 확인하고 또 내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갈지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참 신기하게도 나를 지켜주는 기분이에요. 예전에 이런 문장을 본 적 있어요. 우리는 삶의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살아갈 길을 알아가는 중이다.
이제는 그 말뜻을 좀 알겠더라고요. 누구보다 나를 오래 지켜본 내가 이제는 나를 돌보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는 거죠. 그거면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닐까요? 이제부터는요, 혼자 있어도 덜 외롭게 만들어주는 제가 직접 써보는 루틴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오늘 한 사람한테 짧게라도 전화 한 통만 걸어보세요. 너무 오래 통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잘 지내지? 오늘은 별일 없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받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게 전화예요. 안부 전할 용기가 생기면 마음도 덜 외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한마디만 써보세요. 꼭 일기처럼 안 써도 괜찮아요. 그냥 종이에 오늘 뭐 했는지 한 줄만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치찌개 맛있게 먹었다. 무릎이 좀 아팠지만 동네 한 바퀴 걸었다. 딸이 전화해줘서 기분 좋았다. 이렇게만 써도 지나고 보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게 보여요. 메모지에 써서 냉장고에 붙이거나 식탁 위에 종이를 두고 하루 한 줄씩만 써보세요. 그게 내 하루를 남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안부 달력 하나 만들어 보세요. 벽에 붙어있는 달력에다가요. 날짜 옆에 이름 하나씩만 써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일은 순자, 8일은 사돈댁, 15일은 성당에서 봉사같이 하던 박 권사님 이런 식으로요. 그날이 되면 그 사람한테 안부 인사 한마디만 전해보는 거예요. 꼭 전화 아니어도 돼요. 부담되면 짧게 문자만 보내도 괜찮아요. 잘 지내지?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 정도면 돼요. 네 번째로는 건강비상금 통장 만들기를 해보세요. 적은 돈이라도 병원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두면 덜 무섭습니다. 월 5만원씩만 모아도 1년이면 60만원이 됩니다. 딱 나 아플 때만 쓰는 돈이라고 정해두면 쓸 때 죄책감도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는 혼자 있을 때가 많다면 비상연락 메모 하나는 꼭 준비해 두세요. 작은 종이에다가요. 이렇게만 적어두시면 돼요. 이름 이영수. 연락처 딸 010-1234-5678.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연락처입니다. 그리고 그걸 냉장고에 붙여두거나 전화기 옆에 놔두세요. 만약 갑자기 아프거나 쓰러졌을 때 주민센터, 경비 혹은 동네분들이 봐도 바로 연락할 수 있게요. 이건 실제로 많은 독거노인분들이 효과를 본 방법이에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그 한 줄이 다른 누군가한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조금씩 만들어낸 외로움 덜어내는 루틴들이 있어요. 다음 영상들에서 하나씩 따라하기 쉽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같이 조금 덜 외로운 하루 만들어봐요. 모두들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